정말 오래간만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제론으로 한번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뭐랄까, 요즘 글쓰기도 메일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게 보통 뭐 이제 유튜브에서도 최근에는 좀 많이 올리긴 했지만 조회수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이제 바이블 벌스에서 최대한 이제 철학적이지만 비종교적인 메시지를 끌어내려는 그런 글쓰기를 하나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아직도 365 니체 아포리즘이 안 끝났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 212부터 360까지는 차라스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니체의 핵심 서사를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어떨 때는 이제 라디오로 할 만한 것도 있고 라디오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올렸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폭탄 드랍을 몇 번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이슈로 인해서 제가 좀 동력을 잃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바빴던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활동의 비중이 다른 쪽에 좀 더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제 아침에 수영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제주 시내고 시내에서도 이제 시청 밑에 시청과 중앙로 사이죠. 이제 카로텔이라는 곳 사거리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까운 곳이 이제 종합경기장 쪽의 운동 이제 수영장이고 거기가 이제 문을 닫 휴무거나 이러면은 이제 화북 쪽에 가기 전에 이제 우당도서관 옆에 이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당도서관 옆에 수영장은 이제 한 3월 한 달간 이제 휴장이고 종합경기장 거기는 이제 월요일마다 휴무니까 그냥 보통 같으면은 쉬면 되는데 오늘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니까 어차피 집에서 빈둥댈 거면 한번 어디 갈 데가 있으면 좀 가보자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다시 수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동목리 쪽에 있는 그 해돋이 센터도 월요일이 휴무라서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애월에 국민체육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가보자 해서 4시에 출발을 했어.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거기도 6시에 이제 문을 열 테니까 웬만하면 일찍 가는 게 좋은 게 수영장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진짜 물반 사람반이 되면은 좀 많이 그 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좀 일찍 걸어갔는데 하필은 비가 와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제 전기 자전거를 중간에 타서 가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중간에 비가 좀 그쳐서 그친 마당에 또 옆에 전기 자전거가 딱 있길래 한 40분 정도는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류장에 맞춰서 한 요 정도에서 멈추면 되겠다 싶은 곳에 내렸더니 적절한 시기에 이제 버스를 타고 애월 수영장까지 갔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곳이었고 비용도 뭐 2,000원 똑같이 뭐 수영 2시간 근데 해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니까 갑자기 난 짠맛이 나길래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계속 짠맛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제 해수 수영장은 또 처음 이제 겪어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수영했다가 좀 많이 침을 뱉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물이 배출되는 곳에다가 침을 뱉었긴 했는데 계속 그 혀에 짠 느낌이 제 공복감을 자극했죠. 뭐 이렇게까지 아침 수영을 해야 하나 뭐 이런 누가 보면은 무슨 운동 매니아인 것처럼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 진짜 뭔가 운동 광인 줄 알 정도로 굳이 애월까지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제 어떤 지금 상황의 루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대견한 마음도 있긴 한데 크게 막 뭔가를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열정이 약간 성냥같이 이렇게 확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타입이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제 상태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정말 총을 겨누고 있는 것 마냥 글도 쓰고 뭐 유튜브 라디오도 하고 뭐 독서도 하고 또 진짜 뭐 운동 한 22년부터 그때 요요가 온 이후로부터 안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24년 작년부터 시작했죠. 한 2년을 쉬었던 거죠. 마치 운동에 막 한 10몇 년 이상 운동한 사람 마냥 아침에 수영도 하고 퇴근하면 뭐 이제 복싱과 웨이트도 하고 그 뭐 가끔 자전거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나 이제 제 이런 긍정적인 루틴이 많이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은 좋은 점이 딴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제 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가 이렇게 열정이 사그라드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뭐 기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다 꺼지고 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뭐 하던 정말 평소에 잘 하던 독서나 글쓰기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나 전부 다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거는 번아웃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번아웃 같은 경우면은 너무 혹사하다 보니까 생기는 과정인데 이런 루틴들은 제가 좋아서 하고 있기도 하고 글쎄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뭔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아, 뭐랄까 좀 들뜨다가 좀 빨리 식어버리는 약간 되게 빨리 어떤 열정을 뭐 그런 거에 가깝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이 이렇게 성냥처럼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타입의 열정보다는 약간 촛불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약간 촛불이라는 게 원래 좀 은은하기도 하고 근데 대신 그 오래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적당한 열정으로 항상 꾸준하게 제가 원하는 건 꾸준충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24년도를 굉장히 스스로 좀 그래도 나름 되게 고평가하는 이유가 뭐 책을 뭐 얼마를 읽었거나 뭐 글을 얼마나 썼거나 이런 게 중요한 뭐 라디오를 얼마나 녹음한 거라기 떠나는 어쨌든 24년도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것들을 다 루틴으로 꾸준히 해왔다는 걸 스스로한테 좀 그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아직 이제 시작 시점들이 다 24년도 뭐 1월에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떤 활동들은 한 3, 4월에 어떤 활동들은 이제 5, 6월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분명히 6개월을 간신히 넘긴 것들도 있고 그 이상도 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꾸준함에 이제 입문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돼야 이제 스스로한테도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봉사도 맞아요. 봉사도 한 작년 한 9월 10월쯤에 했으니까 10월쯤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추석 끝나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어 안 쉬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쉴 때는 막 15시간도 잔 적 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그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평가한다.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까지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더라도 어쨌든 또 이제 25년도 1월 휴가 때 제가 이제 한라산 정상도 갔다 오고 또 무모한 자전거 1박 2일 여행까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수영을 또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25년도는 좀 더 액티브한 활동들이 좀 루틴으로 추가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정적인 활동 같은 이제 독서나 글쓰기나 이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좀 유지가 되는 느낌. 왜냐면
예전부터 그래도 좀 이제 어떤 좀 했던 그 까라가 있으니까 독서는 뭐 중간중간마다 멈춘 적이 많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했다고 봐야겠죠. 뭐 중학생 때부터 했던 거니까 어떤 카테고리만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좀 노련하게 그 독서가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이제는 그냥 휴직이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그리고 글쓰기가 많이 좀 중심이 잡혀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거의 가비지 드래프트, 거의 진짜 뭐 쓰레기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뭐 라디오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뭐 퀄리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들이고 뭐 제가 뭐 독서를 해가지고 뭐 서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글쓰기 작가 수준도 아니고 뭐 라디오 DJ도 아닌데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의 중심이 글쓰기가 되고 있고 독서는 항상 이제 받쳐주는 어떤 형님 같은 존재. 라디오는 또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을 때 말을 남기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요 정적인 세 가지는 좀 안심이 되는 루틴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운동의 루틴보다는 아, 약간 그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한 아까 말한 그런 촛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좀 기둥 같은 역할, 좀 베이스. 내 몸의 에너지를 진짜 좀 소진시키는 이를테면 뭐 복싱, 웨이트, 뭐 수영 이런 것들은 확실히 내 몸을 이렇게 좀 지치게 만들어 주니까 확실히 사람이 좀 지쳐야 근데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노동을 해서 지치는 거랑 운동을 해서 좀 지치는 거랑 확실히 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런 긍정적인 활동을 해서 몸에 힘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거랑 내가 별로 뭐 진짜 먹고 살라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나서 왔을 때 그 피로감은 정서적으로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운동에 관련된 좀 액티브한 활동에 좀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뭐 글을 쓰는 것들, 뭐 독서, 그리고 좀 유튜브, 라디오 이런 거에 좀 소홀해지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독서를 한다던가 이왕이면 좀 분량이 작은 또 오디오북을 좀 이용하려는 노력도 하고 중간중간에는 수업 제가 이제 어떻게든 오디오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책을 읽고 나면은 너무 대충 빨리 읽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같이 있는 컨텐츠 오디오북도 있고 전자책도 나와 있는 밀리의 서재들 책 중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접하면 시간은 당연히 많이 들겠지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전자책으로 책을 읽고 이제 뭐 영상화된 뭐 영화나 드라마된 걸 찾았었는데 오디오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2차 생산물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글쓰기는 조금 많이 줄어든 건 좀 사실이고 유튜브는 진짜 가끔 폭탄 드랍 아니면 주말에 이제 봉사활동 갔을 때 그렇게 한두 가지 미리 녹음하는 거 그러고 좀 있습니다. 또 좀 제가 만약에 이제 글쓰기 같은 거를 피드백을 좀 세게 받았다면 아마 글쓰기를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티스토리 특성상 댓글들이 다 기계적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글을 보고 이렇게 댓글 다는 것 같지는 않고 유튜브는 그래도 1분 정도는 듣고 욕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막 비판이 강했다면 근데 유튜브는 비판이 크면 그 컨텐츠와 이제 다 배제하고 다른 컨텐츠를 올리면 그만이고 블로그는 아마 뭔가 글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은 조금 위축됐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글쓰기나 유튜브나 전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활동입니다. 정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원래. 오히려 그게 더 제 성향에 맞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제 열정이 분명히 사그러드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뭐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측 가능한 미래인 거죠. 막 글쓰기도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안 하게 되고, 독서도 멈추고, 뭐 유튜브도 한 몇 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수영이나 복싱은커녕 제일 간단한 웨이트도 아마 1, 2년 쉰 적도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 오는 또 하나의 루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간 열정이 식어버리는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잠수 루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이 꾸준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충을 위해서라면 이를테면 막 수영을 뭐 1km가 목표였다면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반으로 줄이지 뭐. 솔직히 그 돈 내고 하루에 뭐 2, 3천 원 내고 뭐 5바퀴 그러니까 500m 타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일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거만 타고 가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꾸준함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줄여 나가서라도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줄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영도 1.5km씩 타다가 뭐 복싱도 뭐 40분짜리 루틴을 3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체력이 이제 바닥나는 걸 느껴지니까 좀 평일에 한 목요일쯤 되면은 운동을 할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도 1km로 줄이고 이제 복싱 같은 경우도 투타임을 하는 대신에 이제 워밍업 개념으로 웨이트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웨이트를 거의 무게를 다룬다기보다는 무게를 못 치니까 네, 너무 요즘 3대 헬창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무게 게임에서는 배를 버리고 나는 자세를 이쁘게 하는 걸로 가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퀄리티도 중요하고 퀀티티도 중요하겠죠. 뭐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한 게 사실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액티비티 중 하나겠지만 저는 두 개의 어떤 질과 양을 넘어서는 스테이블라이즈한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꾸준충이 최고다 내 입장에서는 꾸준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특히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한테 뭔가 실망하거나 이 순간이 오면은 셧다운 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하자. 진짜 마치 누군가 내 대가리에 총을 겨눴을 때 엉망진창이라도 좋으니까 100쪽의 책을 써라. 100쪽의 논문을 써봐라. 라고 말했던 이제 조던 피터슨의 비유를처럼 뭐 조던 피터슨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떠나서 비유를 쓰자면 엉망이라도 좋으니까 1년 동안 해보라 라고 스스로한테 좀 주문을 걸고 있어요. 너의 어떤 루틴들이 다 엉망진창 너가 뭐 복싱을 제대로 못하든 수영을 엉망진창으로 하든 뭐 글도 엉망이든 라디오도 엉망이든 독서도 막 대충 읽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해보자 한번 25년도 해보고 또 26년까지 그렇게 한 해 한 해 꾸준함을 목표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목표가 되게 허접해 보일 수도 있고 그건 너무 꾸준함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인 루틴을 유지했을 때가 더 정서적으로 얻는 게 크기 때문에 제 이번 올해 목표도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너 올해까지는 좀 오바면 항상 체크하는 게 달마다 분기마다 이제 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체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성냥 같은 열정이 이제는 촛불처럼 혹은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떤 램프 같은 기름 넣는 램프 같은 열정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저의 어떤 쉽게 꺼져버리는 열정을 보완할 수 있는 꾸준충이 되길 바라는 아재의 마음. 이제 아재는 예전처럼 불타는 열정보다는 잔잔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꾸준충을 지향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